지금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정태호 간사님 때문에 많이 참고 있는 겁니다. 정태호 간사님 때문에 많이 참고 있고, 자, 최원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좀, 제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왜곡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자, 하십시오. 제가 지금 꾹꾹 참고 있습니다. 자, 예, 최원석 의원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네. 저는 인사청문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상태로의 청문회는 단 1분 1초도 더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법 행위가 이렇게 중대한 것으로 추정되는 후보자를 부실하기 짝이 없는 자료로 인해서 검증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국회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 청문회장에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피해자석에 앉아 사실관계부터 규명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후보자 가족이 전체적으로 공모한 강남 아파트의 사기적 강탈 범죄 의혹, 그리고 보좌관들에 대한 인격 모독을 넘어선 사실상의 인격 살인 행위, 그리고 국가 조세 정의를 비웃는 정예세 탈루와 교묘한 편법 정의 의혹, 자녀들의 취업, 병역 의혹 등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든 많은 의혹들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안만으로 후보자는 이미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특히 100억 로또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 혐의와 주택법 위반 혐의로 이미 경찰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국가재정의 파수꾼이어야 할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정작 세금 탈루 기술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자격을 논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지금까지 제기된 헤아릴 수 없는 의혹들을 보면 후보자는 평생을 거짓과 위선, 탐욕과 반칙, 갑질과 특권의식 속에서 살아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어제 후보자가 어젯밤 늦게서야 일부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지만 대다수가 핵심을 비켜간 내용에 불과했습니다. 어젯밤 도착한 18건의 자료는 엄밀히 말해서 추가 제출 자료가 아닙니다. 기존에 너무나도 부실하게 제출됐던 자료에 대해 그에 따른 부속 별첨 자료를 뒤늦게 보완해 일부 제출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더구나 어젯밤 저녁 8시에 하드카피로 자료가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출된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녁 8시에 자료를 제출해놓고 이를 검토하여 다음날 아침에 청문회를 하자는 것은 실질적인 검증을 전제로 한 제출이 아니라 형식만 갖춘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후보자는 제기된 이런 수많은 의혹들을 제대로 해명할 생각도 없이 개인정보 동의 등의 핑계로 국회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를 깔아뭉개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청문회 자료를 내지 않고 오늘 하루만 버티자식의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는 후보자를 두고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후보자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청문회의 적극적인 중지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실체 없는 맹탕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분이 20년간 정치 같이 하신 분이에요. 네, 차규현 의원님. 차규현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하세요. 조용히 하십시오. 자,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차규현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하십시오. 네, 네, 조국혁신당 자, 차규현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시겠어요? 정태호 간사님, 그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시겠냐고. 아, 후보자 놓고 얘기할 시간 있을 거예요. 자, 저희들은 다음하는 게 아니잖아요. 후보자를 놓고 얘기하세요. 자, 그 차규현 의원님 먼저 네네. 말씀하시고. 예. 네,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청문위원회에 대해서 고발할 수도 있다라는 태도를 후보자께서 보인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같은 인사청문위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태도였다 생각합니다. 비록 사과했다고 하더라도
먼저 그런 부분은 매우 부적절했다 생각하고요.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께서 이제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하긴 하십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민주당이 좀 더 노력을 하셔서 후보자가 본인에 대한 자료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민주당에서 좀 더 후보자를 좀 설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는 저는 국민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존의 언론 보도 등으로 많이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후보자의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자질, 능력, 여러 가지 품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자녀 관련한 자료가 제출돼야 될 것이 있는데 아직 제출되지 않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후보자의 지금까지 행적을 보면 제설기 부모라는 용어가 떠올랐습니다. 겨울에 눈이 갑자기 내렸을 때 안전하게 차량 운행이 가능하게끔 제설기가 먼저 앞으로 가서 눈을 다 치워주는 거죠. 재산 정식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장 과정 그때마다 그런 역할을 한 제설기 부모라는 용어가 좀 떠올랐습니다. 자, 후보자와 배우자는 자녀들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재산을 정식하는 데 큰 조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된 지금도 후보자와 배우자는 물론 자녀들까지 모 증권사 발행업에 동일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녀들의 이러한 투자가 자신들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도 일종의 부모 찬스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해 보고자 본인과 가족들의 증권사 계좌 거래 내용 및 컨설팅 계약 내용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 본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 자료는 좀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자녀와 관련해서도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녀의 채용 과정에서 부모 찬스 의혹이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장남은 지금 다니는 세종시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에도 국책연구기관 최소 2군데 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불합격을 했고요. 심지어 그 중에 한 곳은 2023년에 지원을 하고 또 2025년 작년에 또 지원을 했는데 서류에서 탈락했습니다. 따라서 최초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는 어떻게 채용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부모의 영향이 없었는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으로 자료를 갖다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당시 합격자 중에는 외부 심사위원으로부터는 최하점을 받았는데 내부 심사위원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아서 아까도 채용된 분도 계십니다. 채용 당시에 공교롭게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후보자와 대학 1년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따라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녀 채용 자체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재설기 부모라는 명칭, 이 떠오르는 후보자의 행적에 비춰봤을 때 후보자가 부당한 영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개인정보라고 이를 모두 또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감입니다. 마지막으로 원펜탄스 청약 관련해서 또 후보자 해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당시 후보자 장남 차량의 후보자 자택 또는 소위 장남의 신혼집으로 보이는 용산구 소재 아파트 출입 기록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급여 내역서는 지금도 위장 진입을 밝히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들도 일체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다 하면서 인사청문위원이 괜히 후보자 자녀의 사생활이 궁금해서
자녀의 자산 증식과 시험 과정에서 후보자를 비롯한 배우자의 부모